지금같이 이제 다들 2차 전지는 망했어, 앞으로 더 망할 거야, 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두 달 동안에 주가가 40%, 50%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런 시점이 사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은 포스코닉스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올해 초에는 에코프로가 더 좋았고요. 이유는 뭘까요? 핵심 키가 뭐죠? 에코프로는 이제 훨씬 저평가돼 있었고요. 포스코닉스에 비해 가지고. 자, 7월 말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배터리 그 8가지 종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제가 오늘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에코프로가 41.9%,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이 각각 55.5%, 46%로 하락률 1, 2위를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하락 가운데서는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의 하락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양극재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에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아마 3, 4분기 실적이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얘기가 지금 에코프로 비움도 그렇고 포스코퓨처엠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최근처럼 계속해서 이제 하향 추세를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리튬은 여전히 수급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올해 바닥 찌고 내년부터 올라간다고 보면 뭐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 지금 시점이 싸게 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변화하는 건 이제 판매 가격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예. 거잖아요. 예. 양극재 가격에 예. 리튬 가격이 영향을 주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보통 다만, 이제 그게 계약이 리튬 가격에다가 이제 그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리튬 전구체 이런 거 이제 토탈한 가격에다가 뭐 한 10% 정도 마진을 붙여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3개월 직전 3개월 평균 가격을 보통 이제 적용해서 이제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영향은 당연히 미치는 거고요. 이제 근데 조금 좀 보면 그 이게 지금 리튬 가격이 작년 11월에 고점을 한번 찍었고요. 네. 작년 11월에 이제 고점 찍을 때까지 해서 바닥 대비해서 대충 한 11배에서 한 12배 정도 올랐어요. 거기 리튬 가격이.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3분의 1 토막이 나서 4월 달에 바닥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5, 6월, 7월 달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7월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4월 달에 기록했었던 저점 부분까지 지금 와 있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저점 왔을 때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리튬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이 가격에서는 좀 납품하는 거는 뭐랄까 수익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이제 조금 생산을 속도를 좀 줄이고 했던 이제 그런 면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현 가격 정도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리튬 가격이 상승 턴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반대로 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이제 양극재 주가들이 상승 턴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뭐 100% 나쁘게만 사실 볼 거는 좀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수급 요인 순전하게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수요 공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쪽 파트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로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FRB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요번에 저기 톤을 되게 강하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벽하게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를 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FRB의 생각이 맞아서 이제 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의 현상이라고 봤을 때는 그게 국제 유가에만 그게 적용되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광물들 원자재 쪽에서도 당연히 파급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리튬 가격이 내년에는 오히려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또 배터리주 공매도 현황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언제쯤 쇼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유가증권 시장이 두 종목은 공매도 잔고 비중이 2%대입니다. 예.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LNF가 7.48%, 지금 제가 조사한 날짜 기준이 21일 기준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게 21일자로 올라와 있어요. 뒤늦게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LNF가 7.5% 가량이고요. 에코프로가 6.93%, 대주전자재료 6.7%, 이렇게 베스트 5, 공매도 잔고 비중 베스트 5에 두 개는 바이오고요. 나머지 세 개는 이렇게 배터리주 올라와 있고, 또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나노 신소재가 4.7%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뭐 공매도 데일리 브리프도 이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자료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만 좀 체크를 해드리는데 쇼스퀴즈 언제쯤 일어날지, 또 이런 공매도 잔고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쇼스퀴 언제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언젠간 일어나겠죠. 공매도가 일단, 굴복하는 시점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굴복할지 모르겠죠. 걔들도 이제 자기들 목숨줄이 걸린 거니까 실제로 여의도 자산운용사 여러 곳에서 저를 아주 미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직장 잃은 사람이 한 수십 명 된대요, 실제로. 공매도 쳤다가. 네. 예, 그러니까 뭐, 자기들,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죽고 살기로 하는 거니까,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겠죠. 이제 노력할 거고. 다만 이제 연말이 되게 좀 큰 분기점인데, 네. 예, 이제 연말 넘기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배당금까지 같이 이제 갚아야 되는, 예, 배당금 부분만큼을 토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좀 핸디캡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하고 싶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12월 초에서 한 12월 중순쯤 되면 이제 공매도가 잔량이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과거에도 쭉 있었고요. 네. 아마 올해도 그거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겠나 싶고, 특히 이제 최근에 너무 좀 비대하게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매수 쪽은 좀 유리하고 공매도 쪽은 좀 불리한 게임이다라고 저는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좀 무리를 했던 게 이제 금융감독원 움직여갖고 이제 배터리 IC를 조지려고 했던 이제 일련의 움직임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진짜 작년에 그리고 연초까지 굉장히 좋았던 양극재가 반토막이 났으니 아마 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제 나의 어떤 투자 시점도 한번 잘 또 반성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YTD로 보면 아직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이제 YTD가 한 150%가 넘어가거든요. 연초에는 한 10만 원대 초반대였으니까 에코프로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 8배 정도 올랐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시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살 때 보면은 좀 쫓아가서 올라갈 때 이제 좀 쫓아가서 사시는 그런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습성이나 성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고치셔야 돼요. 악재가 나올 때, 예, 지금 같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사실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네네. 계속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제 좀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올라가는 장에서 쫓아갔을 때는 당연히 단기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좀 길게 갖고 갈 생각. 내가 이제 2년, 3년 이렇게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고 보면 지금 같은 시점이 되게 좋죠. 지금같이 이제 다들 2차 전지는 망했어, 앞으로 더 망할 거야, 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두 달 동안에 주가가 40%, 50%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런 시점이 사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7월 달에 그렇게 주가 막 올라갈 때 이제 에코프로 120만 원, 150만 원 갈 때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따라서 하게 되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주가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한없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못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좀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형 배터리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LFP는 사실은 네. 이제 사실은 상당히 좀 한시적인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네. 그 새로운 형태의 양극재를 이제 그 LFP에 대체하기 위한 좀 이제 저가 시장, 그 고가 말고 좀 중저가 가격을 네. 좀 중시하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네. 하이망간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NCM 중에서 이제 니켈 비중을 줄이고 망간 비중을 높여요. 그러면은 이제 망간이 니켈에 비해서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LFP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주행거리 같은 것도 이제 훨씬 LFP보다는 더 나오는 이제 더 좋은 성능의 더 싼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하이망간 이제 양극재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그 국내 양극재 회사들 중에서는 그 하이망간 이제 경쟁에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앞서 나가 있고요. 대략 한 25년, 26년경에 지금 양산을 이제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이제 옛날에 유미코아하고 바스프토다라는 회사가 되게 큰 양극재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하이니켈 기술에서 이제 경쟁에서 좀 뒤처져서 지금은 많이 쇠락해 있는데 그 유미코아나 이제 바스프토다에서 이제 그 하이니켈 쪽은 우리가 출발 자체가 늦어서 이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양극재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겠다 하고 그게 뛰어든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하이망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망간이 이제 나중에 25년, 26년 정도 되면은 LFP를 대체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LFP는 이제 ESS용 정도로만 이제 쓰이게 될 거고, 고가는 하이니켈, 이제 중저가는 하이망간 쪽으로 가는 이제 그렇게 시장이 재편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조사한 내용을 좀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고전압 미드 니켈 배터리. 예, 그 미드 니켈이 하이망간입니다. 아, 이게 하이망간이고요. 하이망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용어를 각 회사별로 좀 통일해 주면 좋은데 LG는 똑같은 거는 미드 니켈이라고 하고 네. 에코프로비움은 하이망간이라고 하거든요. 또 어떤 데는 망간 리치라고 그래요. 망간 리치. 예, 망간이 풍부하다고. 근데 다 같은 뜻입니다. 하이망간, 망간 리치, 미드 니켈은 다 같은 뜻입니다. 신박한 이름이네요. 예, 예, 예. 네, 이 하이망간 배터리가 LFP 대비해서 가볍고 공간도 덜 차지하고 또 발열은 삼원계보다 좀 감소하고 가격도 낮아지는 예. 그런 배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NMX 그리고 LM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SK 그 NMX가 하이망간이고요. LMFP가 이제 지금 그 LFP에 망간을 추가한 형태입니다. 아, 네네. 리튬 망간철 인산염 배터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예. 네네네. LFP에 망간을 추가해서 이제 LFP에 좀 그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 보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움직임인 거고요. SK온에서는 코발트 리스, 코발트 프리 예, 코발트 배터리를 프리. 예, 코발트 만들던데. 프리는 이제 NCM에서 코발트를 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예, 거군요. 예. 예, 코발트를 빼거나 망간을 첨가하거나 예, 예. LFP에 망간을 첨가하거나. 그렇습니다. 망간 비중을 높이거나 예. 망간의 이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가격 문제에 제일 좀 민감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망간이 되게 가격이 저렴해요. 그 니켈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되게 매장량이 풍부한 이제 원소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망간 쪽을 좀 계속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이 진행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LMFP하고 그다음에 CATL이 한다는 M3P하고 네. 그게 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똑같이 이제 LFP는 조금 이제 에너지 밀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이 뒤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망간을 좀 섞는 이제 똑같은 건데 우리 쪽은 LMFP라고 부르고 이제 CATL은 M3P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만. M이 망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셀 그리고 소재 가운데서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부품 장비,
남아있는 연말 강세를 보일 섹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작년이나 올 초에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제 광물을 제일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마지막에 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광물 쪽이 제일 이제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가 제일 실제로 이제 상승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제 에코프로 BM, LG화학이 계속 못 오르는 건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LG화학도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제 LG화학은 못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셀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올해 좀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상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제가 원래는 작년이나 올해 초에는 광물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양극재, 그 다음에 이제 셀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밸류에이션 순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밸류에이션 순위 격차가 많이 좀 좁혀져 있는 상태여 갖고, 네. 예, 광물, 양극재, 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8개 종목 중에서 대충 이제 이름 예쁜 걸로 5개 골라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런 거는 투자 안 하셔야 되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넓고 깊은 해자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네. 해자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들이 그 가격 결정력이 방어가 되고, 그래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 유지를 하면서 주주들이 그 회사의 성장의 과실을 같이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넓고 깊은 해자가 없이 범용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업황 같은 것들이 안 좋아질 때 그런 회사들은 제일 먼저 이제 마진 스퀴즈를 당하기 때문에 네. 마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되게 주가 퍼포먼스에서 이제 재앙적인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다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막 쪽 SKIT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많이 드린 종목이었고, 전해질 하고 있는 첨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이 되게 급전지가하면서 그랬고, 동박하는 SKC 뭐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였던 이제 그런 거고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엇갈리고 있는데. 예, 둘 다 사십시오. 둘 다 사십시오. 둘 다 사야 되는 예, 건가요? 둘 다 사야 됩니다. 네. 예, 둘 다 좋아요. 그럼 둘 다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포스코홀딩스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올해 초에는 에코프로가 더 좋았고요. 이유는 뭘까요? 핵심 키가 뭐죠? 에코프로는 이제 훨씬 저평가돼 있었고요. 포스코홀딩스에 예.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10배 올랐으니까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올랐는데 한 2배 정도, 2배 조금 더 오른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 격차가 지금은 이제 그 매력도가 연초에는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높았다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게 좀 이제 역전돼 있는 이제 그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도 좋고 포스코홀딩스도 좋다. 근데 제가 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더 투자 매력은 있어 보인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녹화 당일 현재 기준으로는 어제입니다. 25일에 3조 원 IPO 대여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지난 인터뷰 때 저희가 또 많이 얘기했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요. 11월 코스피 상장 추진하면서 바로 어제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같은 당일에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역대 최고가.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25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 소식이 나왔는데요. 에코프로와 배터리주에 미칠 영향 어떨까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호재성 이런 이제 풍문 같은 것들이 연초부터 많이 떠돌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LG하고 거래를 재개한다. 이제 LG하고 거래를 재개하면서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될 건데 그 규모가 되게 클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연초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에코프로 그때 거래소에서 상장을 안 시켜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머티리얼 상장을 이제 심사를 안 해준, 승인 안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 네. 예. 실제로 이제 뭐 그 거래소에서 이제 익명을 요구한 코멘트들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받아쓰기 한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좋은 호재가 있어도 사실 외부로 발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제 IPO 통과를 하게 됐으니까 숨겨놨었던 이제 그런 호재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도래가 된 거고, 뭐 그런 것들 해서 이제 다 좋아지겠죠. 지금 아까 이제 3조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상단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3조 3천억 정도고요. 예. 실제로 아마 상장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10조 정도는 쉽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업 가치가.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양극재를 이제 만들려면 전구체하고 리튬을 사서 합치면 양극재가 됩니다. 아, 네. 예,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에코프로 BM에 들어가는 이제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는 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다 담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만들고 있는 양극재도 적어도 26년 정도까지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양극재를 써야만 됩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LG화학이.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좀 뒤늦게 쫓아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같은 경우도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거를 써야 될 겁니다. 25년 이게 전구체는 이제 광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IRA 규정상 매년 10%씩 그 이제 채택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를 이제 자체적으로도 쓸 거지만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갈 거예요. 네. 뭐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결국은 에코프로 BM 이제 시총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차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에코프로 BM이 대략 뭐 한 25조, 30조 된다고 보면 이제 뭐 12조나 뭐 한 15조 뭐 이렇게까지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마 상당히 좀 각광받고 좀 낼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드렸던 그 두산 로보틱스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게 두산 로보틱스 제가 얼핏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매출이 수백억 규모였을 겁니다. 이제 수백억 규모의 적자 회사인데 지금 이제 1조 7천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작년에 매출이 6천억이 넘었고요. 한 300억, 400억 영업이익이 나왔던 것 같고 올해 매출액은 1조가 넘을 거거든요. 네. 내년 되면은 거의 한 2, 3조까지 늘 겁니다. 되게 빨리 늘어야 돼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서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나는 그런 기조니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2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 청약이 11월 8일 이틀간 예. 달려가야 되는 예, 예. 건가요? 아, 그럼요. 이거는 네. 연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끌 달려가야 되나요? 예. 양극재 중에서도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그래서 이제 니켈 함량이 90% 되는 거는 되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이제 그 진입 장벽을 이제 높고 깊은 혜자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건데 그 90%짜리 울트라 하이니켈에 들어가는 전구체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울트라 하이니켈용 전구체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은 되게 값어치가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동안 이제 그 금융 당국이 이제 상장을 불허해 갖고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써야 될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제 상장이 안 돼 갖고 이제 자금 펀딩이 안 돼서 그동안 이제 공장을 계속 못 짓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상장되게 되면은 대략 한 6천억 원 정도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 자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생산 시설을 막 늘려갖고 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는 회사니까 되게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보시는 그 밸류에이션 기준은 현재 그 증설 예정인 그 규모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기준으로 그걸 기준하는 겁니다. 예, 계산해 주셨거든요. 예. 예, 예. 그걸 기준해서 하면 이제 Q는 나오는 거고 예. 이제 P만 이제 가정을 내가 넣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서 이제 EPS가 나오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나오면 거기다가 적정 PR을 곱하면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나오는 거니까요. 네. 예. 적정 PR은 저는 한 3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25년. 여쭤보고 예, 싶었어요. 예, 예, 목표 PR이 얼마신지. 예, 목표 PR은 25년, 26년 무렵에 한 30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건 네. 이제 왜 30배로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성장주라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라고 인식하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PR이 대략 한 3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배를 적용한 거고요. 실제로 25년, 26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전기차 보급이 대략 한 20% 선을 글로벌하게 넘어가는 시점이 될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은 이제 100%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도 5배 정도 더 성장해야 되는 여력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고성장 단계인 거고, 그렇게 보면은 한 30배 정도는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제 그래서 30배를 준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